연말에 춥다고 집에만 웅크리지 마시고요. 탁 트인 곳으로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의 이슈통은 겨울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여행작가협회의 송일봉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봬도 네. 여행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행을 좋아하죠. 네. 예. 누구나 좋아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아하, 예. 그러시군요. 저희가 지금 오늘 그 해넘이, 해돋이 여행 어디 가면 좋을까 물어보려고. 네네. 네. 어디가 좋습니까? 뭐 아무데나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여행인데요. 일단은 그 남해안 지역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해돋이 명소로.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보통 남해안 쪽에 가면 전라남도 순천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순천만 이제 정원박람회 있었잖아요. 국제 정원박람회가 네. 이제 10월달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 낙조가 굉장히 예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낙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갈대밭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하. 순천만 낙조를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근처에 이제 겨울하고 참 잘 어울리는 나간읍성이 있고, 네. 뭐 오래된 고찰이죠. 순천의 송광사, 서남사 이런 사찰들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말이죠. 여수 밤바다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수에서 이제 그 엑스포가 있었는데 네네. 여수에도 오동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오동도에서 저도 해를 뜬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섬이죠. 오동도는 섬인데 이제 방파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걸어갈 네.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여수 향이람 같은 경우는 벌써 이름에 유명하죠. 네. 해를 그 맞이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명소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이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 해를 바라보는 뭐 그런 이제 향한다. 의미가 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상남도의 이제 남해 쪽이죠. 네. 남해 통영 거제 굉장히 좋은데 남해에 금산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충청남도 금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 남해 금산에 가게 되면은 금산 위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일출이 굉장히 예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남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미조항이라는 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이곳에서 봤던 그 일출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그냥 해가 딱 떠오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네. 그 남해안 쪽에 아직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요. 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보면은 남해안의 지도를 보고 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여러 곳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곳이 여수 추천해 네. 주셨고 또 남해, 통영, 통영, 거제. 거제.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긴 좀 무리겠죠. 그렇죠. 한 두 군데 정도. 예를 들어서 순천을 잡았다 그러면은 여수 쪽으로 이동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또 반대로 이제 경상도 쪽이 되면은 통영, 거제, 남해가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회장님 네. 굉장히 여러 군데 가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해넘의 해돋이 장소 어디였나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요. 네. 남해안 개인적으로. 말고 네. 강원도 태백산에서 맞았던 일출을 강원도요. 네, 그건 동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뭐냐면은 새벽에 한 2시쯤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숨소리 내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어두운 속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떠오르는 아하. 해는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올라가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추억이 있는 그렇죠. 명소군요. 바다가 네. 아니라 산에서 그렇죠. 맞는. 지금 그렇습니다. 화면에는 저희가 그 전국의 해돋이 명소를 몇 군데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 뭐 이곳 다 가려면은 뭐 그 몇 년이 걸려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낙조 명소, 이게 일몰이라고 네. 그러죠. 네. 낙조 명소 3대 우리나라 낙조 명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변산반도, 전라북도 변산반도. 부안이죠. 네. 그 다음에 태안의 안면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강화의 성모도, 이런 곳을 성모도 보통 가깝네요. 다 섬인데 서해안이네요. 왜냐하면 일몰이니까. 해지는 것을 뭐 네. 동해안으로 가겠지 그렇죠. 모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출 명소를 하게 되면은 해돋이는요? 네. 아무래도 양양. 벌써 그 해돋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양양하고 그 다음에 포항의 호미곶. 네. 네, 호미곶에서는 올해도 한 20만 명 정도 모일 예정으로 있는데 네. 올해 그 호미곶에 해가 뜨는 그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32분 정도로 네.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요즘 뭐 철도 파업 때문에 굉장히 기차 이용하기 불편하실 텐데 정동진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의 소재로도 저도 가봤어요. 아, 네. 그렇죠. 혹시 정동진에서 처음 가보시고 나서 네. 좋으셨나요, 나쁘셨나요? 아, 저는 굉장히 그 장엄한 해돋이 보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편지도 이렇게 풍선에 날려 보내고요. 네, 대체적으로 절반이에요. 왜냐면 아. 정동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가니까 네. 그렇죠. 야, 기대를 했다 실망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또 마음을 좀 비우고 갔던 분들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정동진의 매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 동해 바다를 보면서 예. 그리고 이제 기찻길이 바로 기차 옆에 있다는 여행. 거죠. 네. 기찻길 바로 옆에서 걸어서 딱 1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 기차를 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동진 앞에 이제 뭐 소나무도 있고 이런 그 해수욕장도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해넘이 해돋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곳 예.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그 욕심이 많다고 할까요? 아니면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떤 뭐 지형적인 특성상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지역에서 말이죠. 네. 바다로 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충청남도 당진의 외목마을. 외목마을. 그 외가리에 목처럼 생겼어요. 아, 외가리에 목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쭉 삐져나오니까 동쪽을 봐도 아하. 이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지인데. 아. 그래서 외목마을에서 12월 30,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해지는 것을 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에 가서 바다 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아하. 이제 이런 곳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서천에 이제 마량포가 또 이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라남도의 해남입니다. 해남의 땅끝마을 같은 경우는 땅끝마을이 완전 서남해안 끄트머리거든요. 네. 이게 똑같은 그 사자봉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서해안이기 때문에 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오면은 반대편으로서는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넘이 해돋이만 보고 오기는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났는데 아쉽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코스로 가족끼리 뭐 연인끼리 갈 만한 곳 짜주신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 남산 같은 경우, 네. 그 남산은 뭐 워낙 그 남산의 그 달밤으로도 신라의 달밤으로도 유명하긴 네. 합니다만은 네. 그 경주 남산 같은 경우는 높은 산은 아닌데 정상에서 해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주 남산 자체가 하나의 그 문화 유적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순천의 나간읍성 아하.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순천만 낙조를 보고 갈대밭 거닐고 저렇게 이제 옛 그 초가집들을 거닌다 보면은 저희는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살아봤어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초가집이 이렇게 보존돼 있는 거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 네. 직접 살고 있는 것이 순천의 기와집도 나간읍성 있고요. 네. 민속마을이죠. 그래서 저런 곳 같이 보고 그다음에 역사 유적지인 순천의 송광사 이런 사찰들 돌아보시게 되면은 네. 뭐 송광사.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금 화면에 나온 곳은 남해 다랭이 논. 다랭이 논인데 저게 이제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신현준 씨가 주연을 나왔던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영화 맨발의 기봉이 네. 그 기봉이 씨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는데 진짜 계속 뛰어요. 예, 근데 그 영화 촬영을 했던 다랭이 논인데 지금 저 모습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조그만 논들이 계단식으로 돼 있었는데 네. 곳이 바닷가에 있어서 운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남해안이 따뜻하니까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저런 모습들을 보러 좀 많이 찾아가지요. 예. 네, 그렇군요. 아하.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그 남해안 같은 경우는 그 바닷가를 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따뜻하죠. 그래서 겨울에 그 이제 해넘이 해맞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사실 추위에 굉장히 떱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해안은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지요. 네. 그리고요,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겨울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함께 갈 만한 곳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강원도 쪽이 굉장히 좋겠죠. 네. 강원도 좀 스키장 뭐 스키장, 좋아하시는 분들 네. 계시니까 강원도 쪽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만 그 동해안 쪽으로 가면 곧바로 바닷가, 동해 바다가 연결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더군다나 강릉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커피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네. 그다음에 그 안목 바닷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릉의 경포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백산. 태백산 가장 인상 깊었던 예, 저 인상 곳이라는. 깊었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30여 년 전이에요. 네. 여학생 2명하고 무릎까지 빠지면서 아,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소복이 예, 샀어요, 눈이 완전 저요. 무릎까지 부장님 빠졌어요. 혼자랑 여학생 2명이랑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걸 그 친구들이 제 동창들하고 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근데 항상 태백산을 하면은 그런 그 추억이 좀 있기도 한데 네. 또 강원도 설악산 하게 되면 역시 또 겨울의 대표적인 네. 그런 게 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해안에 해돋이 명소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일단은 양양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 경포대, 정동진, 그다음에 추안 바닷가까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겨울이 진짜 춥죠. 네. 춥지만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처럼 30년 전 추억을 기억하듯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추안 바닷가가 애국가에 나오는 그 장면 아닌가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애국가가 전부 다 화면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네.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 할 때 네. 화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촛대바위가 대표적인 곳이라는 있는데. 거겠죠. 네. 그런데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사실 유명한 관광지들도 많지만 네. 사실 소중한 주말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어떻게 여행을 해야지 정말 잘 즐기고 맞아요. 올 수 제가 있는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너무 욕심들을 많이 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모처럼 하고 여행을 가니까. 여기도 가봐야 되고 일정에 저것도 가야 치이게 되고. 되는. 네, 그렇지만 일정을 좀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네. 좀 여유롭게. 그다음에 현지에서 좀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아하. 예,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가서 안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 여행지만 생각하면 짜증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웬만하면 서로 배려하고 다른 거 우리 일행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추억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네. 많이 다니시니까 그러면 현지에서 정말 맛있는 집 찾는 방법 혹시 비결 있으세요? 중요하죠, 맛있는 맛집. 집이요. 저한테 어디 가서 어떤 전화를 하세요. 여기 왔는데 뭘 먹으면 되나요? 네. 좋아하시는 거 드세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입맛이 다 다른데 네. 중요한 것은 그 현지에서 나오는 재료로 만드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태안 쪽에 갔을 때는 게국지라고 해서 겨울에 드시는 게를 집어넣고 이제 김치를 집어넣어서 끓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맛본다든가. 네. 뭐 이렇게 진주 쪽에 가시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진주 비빔밥을 한 맛을 본다든가. 지역의 유명한 예,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음식들. 맛을 떠나서 네. 그런 것을 한번 맛보고 오게 되면은 좋은 추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아유. 아쉽네요 정말. 여행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네. 네. 연말 또 행복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